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뉴스 BGM머니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화장품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글로벌 코스메틱 기업들이 대거 참가했는데 국내에서는 SCM 생명과학이 줄기세포주를 활용한 화장품을 글로벌 시장에 선보였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현장에서 김효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미 최대 규모의 뷰티 박람회 코스모프로프 노스 아메리카 2024에 SCM 생명과학의 화장품 브랜드 이로로가 단독 부스로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시장에는 이로로의 탈모 케어 라인과 그리고 아토피 완화 크림이 함께 전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순도 줄기세포주를 활용했다는 점이 많은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It's interesting. I'm interested in it to see how well it works for our clients, but so far I like that it's using natural ingredients, like she said, and the scent of it was really nice. Yeah. 올해 홍콩과 일본,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동북아 지역의 진출을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는 SCM 생명과학은 이곳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코스모프로프를 통해 북미 시장 공략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FDA 모크라에 이로로 제품이 등록이 됐습니다. 등록이 돼서 저희가 북미 시장에 진출을 하고자 이렇게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탈모 케어에 효능이 있는 CXCL1 단백질 원료와 저희 인체 줄기세포 배양액을 원료로서 다른 제품의 ODM으로 저희가 개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브랜드들을 제가 직접 찾아뵙고 특히 화장품 사업을 통해 기업의 매출 구조 개선을 알린 SCM 생명과학은 북미 시장을 진출하면서 내년도 매출 달성도 기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이미 확보돼 있고 그리고 과학적 근거를 통한 기능성 화장품을 통한 시장 개척 차원으로 이번에 오게 됐는데 아마 오늘 이렇게 미팅을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2025년도 매출 달성보다 훨씬 상회하는 그런 매출 규모를 달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SCM 생명과학은 전시 기간 동안 50여 국과의 미팅을 목표하며 적극적인 해외 고객사 확보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팍스경제TV 김효선입니다. SCM 생명과학은 최근 최대 주주의 경영권 매각 이슈로 몸살을 앓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내년 상장 유지를 위한 매출 확보도 필요합니다. 기업 경영 안정화를 위한 회사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김효선 기자가 오영남 전무를 통해 사업 전략 살펴봤습니다. 2020년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SCM 생명과학은 내년 코스닥 상장 유지를 위해 매출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급성 췌장염 치료제의 기술 이전 미팅도 활발한데 특히 줄기세포주를 활용한 코스메틱 브랜드 이로로의 인기가 높아져 빠르게 매출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현장에서 오영남 전무를 직접 만나 구체적인 사업 계획 들어봤습니다. 저희 회사가 처음 전시에 참가한 거는 홍콩 코스모프로였습니다. 상당히 많은 경험과 그리고 또 파트너사를 통해서 저희가 결과를 얻게 돼서 그 결과의 바탕으로 이번에 미주에 코스모프로에 와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제품을 국내 글로벌로 이제 진출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발판을 삼고자 왔습니다. 저희 회사를 이미 알고 찾아주시는 바이어들이라든가 여러 고객들을 저희들이 만나면서 많은 그 자부심을 갖게 됐고 그 자부심을 통해서 북미 시장 개척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SCM 생명과학은 2020년도 기술 특례 코스닥 상장사로 2025년 매출 30억을 달성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회사는 2025년도 매출 허들에 대한 아이템으로 첫 번째, 줄기세포 치료제 판매를 플랜 A로 잡고 있습니다. 이상을 마친 난치병 치료제인 이식편대 숙주 질환이 그 대상입니다. 이 치료제는 이미 개발 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아 올 하반기 임상 결과 발표 후 식약처의 품목 허가를 받아 3상 진입과 함께 2025년도부터 국내 판매 예정으로 있습니다. 플랜 B로는 이로로 판매를 통한 매출입니다. 현재 이로로는 일본, 홍콩, 베트남과 특히 말레이시아는 할랄 제품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를 통해 호주, 필리핀 지역으로 수출 지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동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 이곳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코스모프로를 통해 북미 시장 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주력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에서 현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원천 기술인 층분리 배양법으로 분리된 중관역 줄기세포의 치료제 개발은 급성 췌장염 임상 결과가 2023년도 소화기 분야의 톱 저널인 게스트로엔테롤로지에 실렸고, 연이어 최근 아토피 치료제 1, 2상 임상 결과가 알레르기 면역학 분야 톱 저널인 자키에 실려 층분리 배양법으로 분리된 줄기세포 치료제의 우수성이 입증되어 글로벌 진출에 한층 더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제약사 및 바이오 시장에선 염증성 질환과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개발 분야에 관심이 크고, 실제 염증 및 면역 기전 조절 물질에 대한 기술 이전이 글로벌 대형 제약사 사이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경영 분쟁이라는 이슈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가 공시를 통해서 주주 여러분들께 많이 저희가 알려드렸는데, 저희 경영진에서는 결국 이 문제의 해결점은 저희 데이터가 확실하다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 데이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데이터 성공을 통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단체가 용인 은하산지구 개발사업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용인시가 지구 단위 계획에 넣을 수 없는 수목 보전 지역을 포함한 채 개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현석 기자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수용하고 지구 단위 계획 변경하라. 환경보호단체가 용인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용인시 은하3지구 개발사업 강행을 반발하기 위해 나선 겁니다. 이들은 은하3지구 구역 내 임상도 5형급 임야가 일부 포함돼 개발이 불가하지만 용인시가 이를 묵인하고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주장합니다. 밤나무 50년짜리 수십 그루, 수백 그루를 베어내고 개인 사리사욕에 눈먼 사업자를 편을 들어서 허가를 내줬다니 이것이 웬 말입니까? 환경단체는 용인시가 4형급으로 하향 조정한 산림조사서를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사업자의 의견만을 반영해 인허가를 승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단위 계획을 제안한 업체는 개발 부지에 5형급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시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시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환경단체는 사업 구역 내에 임상도 5형급 임야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관련법에 따라 개발구역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4차 엄청난 단지의 아파트를 산림을 훼손해가면서까지 지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시민들이 나서서 난개발을 막아야 될 것입니다. 이를 두고 용인시는 개발로 인한 산림훼손 문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5형급지에 있는 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지금 사업 시행자가 제소함에 따라서 그 조정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개발과 산림 보존을 두고 시와 환경단체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전형섭입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가 2년 전 약속한 HD201의 EMA 승인 약속을 지켜냈습니다. EMA 승인은 전 세계 바이오시밀러 개발 기업 가운데 33번째인데 특히 국내에서는 삼성바이오 에피스와 셀트리온에 이은 세 번째입니다. 기업 가치 상승은 물론 향후 개발에도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김효선 기자가 단독으로 박소연 대표를 만나 풀스토리를 들어봤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의 핵심 파이프라인인 HD201, 바로 투준입니다. 상장 당시부터 큰 주목을 받았던 만큼 이번 EMA 승인을 통해 사업의 안정성을 되찾게 됐습니다. EMA 승인 스토리와 함께 기대할 사업 성과 살펴봤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이미 분석적으로 동등성이 입증되었다고 생각됐지만 좀 더 추가적인 자료를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푸코실레이션이라는 이런 파라메타가 결국은 사람한테 약효를 나타낼 때 ADCC 효능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거를 염려한 건데, 그러면 저희가 사람에서 나타나는 효능을 조금 더 가까이 이렇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서 분석을 한다면 이것이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해서 사람 세포, 그러니까 휴먼 셀 가지고 하는 그 에세이 2가지를 추가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분석 시스템에서는 전혀 효능의 차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점이 가장 이제 큰 이슈 해결 그 요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론에서도 그 어플리컨트가 낸 모든 자료로 지난 어플리케이션의 메이저 objection과 이번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기됐던 문제점들이 모두 해소되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배치 간의 동등성은 입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입증을 해주는 그런 계기를 만든 것 같아요. 아마 유럽 마켓이 한 1조 정도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서요. 저희는 이제 가격 경쟁력과 파트너사의 그런 마케팅 능력을 활용해서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높여갈 생각입니다. 저희가 이제 파트너사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좀 발빠른 그런 론칭 전략을 세워서 빠르게 마켓에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고, 저희가 목표하는 마켓 그 점유율은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 10% 예상하고 있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IDC는 미래의 성장 동력이라고 보시면 되고,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싱가포르는 바이오시밀러를 계속 개발을 해서 회사의 그런 경영적 그런 안정성을 확보해주는 그런 캐시카우를 확보하는 그런 엔터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프레시지 바이오로직스는 저희의 이제 생산 전진 기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2년도에 이 공장을 완성을 해서 글로벌 규모를 갖췄고요. 이번에 HD201의 유럽 승인을 받음으로써 이 기술이 글로벌 마켓을 향할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이다, 이런 것을 이제 입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현대건설이 시흥시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구축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하수 찌꺼기 등을 활용해 만들어진 이 도시가스는 지역민들이 사용하게 됩니다. 전영석 기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가득 실은 차량이 들어옵니다. 지하 1층 반입장에선 쓰레기 처리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곳은 지난달 말 현대건설이 준공한 시흥시 클린 에너지 센터입니다. 국내에서 운영되는 첫 통합 바이오 시설입니다. 기존 시설들과는 달리 처리 시설을 지화해 악취 문제를 최소화했습니다. 유기성 폐기물 같은 경우는 악취가 많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악취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시설을 모두 지하로 했습니다. 지하 20m에서 지하 3층까지 이렇게 만들었고요. 시설의 하루 처리 용량은 총 745톤. 이곳에 반입된 하수 찌꺼기, 음식물 폐기물, 분뇨 등에서 나온 바이오가스는 도시가스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반입된 폐기물들은 흡착물, 찌꺼기 등을 분리 제거하는 전처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후 30일간 발효 처리하면 순도 60%의 바이오가스가 생산됩니다. 바이오가스는 정제시설로 옮겨지고 정제 과정을 거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로 만들어집니다. 하루 바이오가스 생산량은 29,000 노르말루베, 약 8,300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도시가스를 시흥시 전역에 공급하는 겁니다. 자체 3,000 노르말루베를 사용하고 나머지 13,000에서 15,000 정도가 저희들이 도시가스, 지방 도시가스 업체에다가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이오가스는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도 적습니다.
휘발유 생산할 때 3%에 불과해 탄소 중립 시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2045년 탄소 중립을 앞두고 자원순환형 에너지와 사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팍스경제TV 전형섭입니다. 한국자원공학회가 핵심 광물과 2차 전지 사업의 현재와 미래를 내다보는 심포지엄을 처음으로 마련했습니다. 이 분야별 전문가들의 시각을 배석원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한국자원공학회가 핵심 광물과 2차 전지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을 한데에 모았습니다. 핵심 광물과 2차 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리튬과 니켈, 코발트, 히토류 등 주요 핵심 광물은 물론 정제련 분야까지 중국이 독점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것이 현 상황. 우리나라도 핵심 광물 자급 기반 확대를 위해선 민간과 공공이 함께 나서야 하는데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자원개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원개발이 굉장히 하이리스크다. 이 자원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은 대부분들이 제조업의 기업이지 자원기업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즉, 이 투자 리스크를 좀 공공 분야에서 감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가장 많고요. 정제련 분야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광산물에 대한 정제련 자체도 환경 유해 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정책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은 친환경 정책을 밀고 있는 반면 과거 트럼프 정부는 반환경적 정책을 펼친 바 있기 때문. 과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면서부터 리튬 가격이 상승했다는 점도 부각됐습니다. 실제로 리튬 가격은 2019년대 거의 6,000불대까지 다시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변곡점이 온 게 2020년이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됩니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는 날부터 시작해서 리튬 가격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만약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전기차 시장은 어려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금 트럼프의 대선 공약 저희가 이제 부서하는 이제 아젠다 47하고 그다음 프로젝트 2025인데 프로젝트 2025는 이제 헤리티지 보고서고 실제로 아젠다 47에 보면은 이제 첫 번째가 이제 화석연료 이쪽에 우리 쪽에 보면 화석연료 사용 촉진하겠다. 바이든 주요 정책 폐기에 보호무역 정책하겠다. 그래서 배출가스 연비 규제라든지 그다음에 파리협약 탈퇴할 거고 솔직히 보면 굉장히 전기차 시장은 굉장히 미국 시장은 어려워질 거다라는 게 대체적인 관점입니다. 한편 처음으로 하계 특별 심포지엄을 연 한국자원공학회는 앞으로도 이 같은 논의장을 계속 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팍스경제TV 배석원입니다.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도록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개정돼 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그래도 사기 수법은 날로 진화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여전히 보완할 점은 없는지 한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험사기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무려 1조 1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금융당국과 경찰은 물론이고 보험협회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협회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서 법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적극 발굴해서 금융당국과 정부 등에 이제 건의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업계 이제 공동조사나 보험사기 수사 의뢰할 건들이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건강보험공단이나 금감원, 그다음에 근로복지공단 등 이런 유관기관들과 협업해서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사 기법이나 정보 교류 등을 통한 교육 등을 좀 실시하고 있고요. 또 다음 달부터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 범위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최근에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개정이 되면서 보험사기 행위를 유인, 알선, 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보험사기죄와 같이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지금 특별법이 개정돼서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법에 사각지대가 있는 만큼 생명보험협회는 추가적인 법 개선 사항을 발굴해서 정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할 방침입니다. 최근에 보험 설계사가 이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보험사 설계사의 등록 자격을 취소를 하고 영업행위를 할 수 없게끔 돼야 되는데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도 금감원,
검사랑 금융의 청문 절차를 거치면 한 2년 정도 그 소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유죄 확정 받은 설계사가 계속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적 여유가 좀 있습니다. 유죄 확정 판결 받은 설계사가 법원에서 판결을 받으면 즉시 이제 자격을 취소를 해서 자격 취소를 좀 제한시키는 이런 법안이나 이런 것도 좀 건의를 할 생각이고요. 팍스경제TV 한상윤입니다. 심각한 민생 침해 범죄인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민관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과 조영병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직접 나서서 이 보이스피싱 예방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이 두 수장이 참석한 민간 합동 세미나 현장에 유수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잠시 주춤하는 듯했던 보이스피싱 피해가 다시 확대되자 전국은행연합회와 대검찰청은 민생침해 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민관합동 세미나를 지난 22일 개최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을 비롯해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이 논의됐습니다. 우선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민생침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술 발전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온라인 도박, 중고사기 등 민생침해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국민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 7월 정부 합동수사단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2021년 7,744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4,472억 원까지 줄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피해 규모는 2,56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0% 늘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처벌만으로는 민생침해 범죄를 막을 수 없다며 사전 차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형사처벌만으로는 이 보이스피싱을 막을 수 없고 국민 재산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사전에 범죄를 막아서 피해를 예방하고 범죄의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금융, 통신, 사법각 영역의 관계자들이 협력해 예방책을 마련해야만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처 간 소통 부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소통 부족, 법과 제도의 미비로 인해 민생 침해 범죄 대응에 부족함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피해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는 지급 정지 제도의 확대 논의 등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동안 국민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은행연합회와 대검찰청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민생침해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팍스경제TV 유수민입니다. 세계 최대 스포츠 축제인 올림픽 개막과 함께 백화점도 스포츠 고객 맞이에 분주합니다. 얼마 전 롯데백화점 본점은 스포츠 레저관을 리뉴얼해 새롭게 문을 열기도 했는데요. 백화점의 올림픽 마케팅 현장을 김판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파리올림픽 시즌을 맞아 유통업계는 대대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은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고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은 점포별로 스포츠 의류 브랜드 기획전을 마련했고 신세계백화점은 올림픽 국가대표 공식 후원사와 손잡고 대회 한정판 제품을 판매하는 팝업 스토어를 운영합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19일부터 8월 4일까지 더 스포츠 2024를 주제로 전 지점에서 상품 할인과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림픽이 곧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세계적인 스포츠 축제가 있으면 고객들의 관심이 좀 이렇게 올라갈 텐데 제가 7월이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스포츠나 이런 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니까 그냥 대외적인 이슈랑 이런 고객들의 트렌드를 좀 반영을 해가지고 특히 본점 7층을 스포츠 레저 전문관으로 리뉴얼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저희가 스포츠 레저 전문관을 이번에 오픈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매장도 많이 확대를 했고 인테리어성이나 상품 구성도 저희가 좀 더 확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강북 상권에서 좀 최대 스포츠 레저관이 되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24년도에 파리 올림픽 개최로 인해서 스포츠 상품군이 조금 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서 저희가 매출 효과는 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롯데백화점은 노스페이스 팝업 스토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올림픽 할 때마다 관심은 많이 있었고
많이 보는 편입니다. 지나가다가 이 상품을 보고 관심이 있어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올림픽 특수를 노린 백화점들의 다양한 마케팅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며 스포츠 열기를 더욱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김판수입니다. 이상으로 BGM머니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기자들이 발로 뛰는 생생한 현장의 모습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